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통합과학 이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몇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제 보기에서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기억,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가 높은 집단은 가가 낮은 집단보다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요. 니은 보면은 나에서는 생물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다양성도 포함한다고 했네요. 디귿번 설명은요. 가나 다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무엇을 이제 설명하는 그림일까요? 여기 보면 동물들이 쭉 있고 안에 이제 유전자 표시들이 쭉 있죠. 네, 유전적 다양성을 설명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생물종에서 개체마다 유전자가 달라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바지락을 예로 들면 바지락은 개체마다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다르고요. 헬리코니우스 나비 같은 경우는 개체마다 날개 무늬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은 같은 생물종이라도요. 유전자 차이 때문에 개체마다 모양, 크기, 색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도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죠. 보기 기억을 보면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집단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생물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종 다양성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기 니은을 보면은요, 나에서는 생물과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의 다양성도 포함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생태계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죠. 생태계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 다양함 뿐만이 아니라 구성 요소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다양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나를 보면 그림 나는 무엇을 설명하는 그림일까요? 가나다 이제 그림을 하나씩 보면은 가는 나에 포함되어 있고 나는 다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종 다양성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림은 종 다양성에 대한 것인데 설명을 보면은 생태계 다양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니은은 그림 다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게 합당할 겁니다. 그럼 종 다양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되겠죠?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말하고요.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이제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서식하는 종의 개수가 많다고 종 다양성이 높은 게 아니라 서식하는 각 생물종의 분포 비율도 균등해야 종 다양성이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보기 디귿에 나와 있듯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이 될까요? 디귿번이 되겠죠. 디귿번만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를 나타냈고요. 표 A는 A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생물 다양성을 축으로 A, B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란 원이 있고요. 또 이제 표에 나와 있는 A의 예로 어떤 설명이 있냐면은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딱따구리는 나무를 쪼아대고 사슴벌레는 낙엽 사이를 기어 다닌다 라고 되어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 A가 설명하는 게 무엇일까요? 숲이 나오고 또 여러가지 동식물이 나오니까 종 다양성 아니면 생태계 다양성 둘 중에 하나를 설명한 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 그림에 생태계 다양성이 나와 있으니까 표가 설명하는 것은 이제 종 다양성이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종 다양성은 서식하는 생물종의 종수가 많을수록 각 생물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높습니다. 그러면은 A, 이제 선택지 1, 2, 3, 4, 5를 보면은 1번 A는 종 다양성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 다양성에 대한 설명 맞고요. 생물종의 수가 많을수록 또 각 생물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은 높죠. 그 다음에 B는 한 생물종이 가지는 유전 정보의 다양성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A가 종 다양성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 있으니까 남은 것은 유전적 다양성이 되겠죠. B는 한 생물종이 가지는 유전 정보의 다양성을 의미하겠죠. 헬리코나우스 나비 날개 무늬가 개체마다 다른 것은 이제 유전적 다양성의 예가 될 겁니다.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의 다양한 정도는 생물 다양성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이 되죠. 그러면 5번 설명이 잘못된 것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바나나 야생종은 씨가 있어서 기억번 C를 통해서 번식하고요. 과거에 시장을 점령했던 그로미셸 품종은 씨가 없어서 니은 뿌리나 줄기의 일부를 잘라 옮겨 심는 방법으로 재배되었고요. 곰팡이에 의해 발생한 질병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멸종되었습니다. 오늘날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캐번디시 품종은 씨가 없어서 니은의 방법, 즉 뿌리나 줄기의 일부를 잘라 옮겨 심는 방법으로 재배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제 있는 대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으로 형성된 자손이 니은으로 형성된 자손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번에는 그로미셸 품종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멸종된 것은 유전적 다양성이 낮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네요. 디귿번 보면은 야생종보다 캐번디시 품종이 다양한 형질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만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죠. 기억번 보겠습니다. 기억으로 형성된 자손이 니은으로 형성된 자손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억번은 이제 유성생식이고 니은과 같은 이제 뿌리나 줄기의 일부를 잘라서 옮겨 심는 방법을 무성생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기억번 이제 씨를 통해서 번식하는 유성생식이 이제 니은번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겠죠. 이건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유성생식이 무성생식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냐면은요. 유성생식 같은 경우 암수세포의 수정으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잖아요. 암수생식 세포가 각각 갖고 있는 다양한 유전자 정보가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결합이 되면은 유전적 다양성은 높아질 겁니다. 그에 비해서 니은과 같은 방식인 이 무성생식은 유전자 구성이 동일한 자손이 만들어지겠죠. 쉽게 말해서 이제 한 가지 생물을 복제하는 겁니다. 복제한다라는 것은 자기와 똑같은 생명체를 계속 복사한다는 소리가 되겠잖아요. 복사한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복제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손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유전자 정보는 서로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계속 이제 복제해서 나타나니까 똑같겠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다양한 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겁니다. 즉 거기에 살아남아서 이제 존재할 확률이 높겠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낮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체가 생존할 수 없는 어떤 환경 변화가 나타났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생존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곰팡이에 의한 병명이 파나마 병이었거든요. 그 파나마 병이 번졌을 때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진 개체가 없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그로미실 품종은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재배되고 있는 캐번디시 품종은 이제 뿌리나 줄기 일부를 잘라 옮겨 심는 무성생식 방법으로 재배되고 있어서 이 또한 유전적 특성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캐번디시 품종이 이겨낼 수 없는 어떤 곰팡이가 퍼져나가게 되면 캐번디시 품종 역시
멸종할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야생종이 캐번디시 품종보다 다양한 형질을 나타낼 겁니다. 그럼 보기에서 옳은 설명을 한 것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보면은 벼, 밀, 콩 등은 식량으로 이용된다라고 했고 2번에서는 목화, 누에 등은 섬유의 원료로 제공한다라고 했네요. 3번에서는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설명했고요. 4번에서는 버드나무와 조팝나무로부터 해열 진통제의 원료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5번에서는 휴식 장소, 여가 활동 등으로 활용되는 것은 생물 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자, 하나씩 따져보면은요. 일단 생물 자원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생물 자원이 뭐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공부했어요? 생물 자원은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생물적 자원을 생물 자원이라고 한다고 했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할수록 생물 자원도 풍부하겠죠. 그래서 생물 자원은 먼저 의식주 재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목화는 면섬유, 그리고 누에에서 또 뽑아낸 실은 비단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고 있죠. 벼에서 얻은 열매가 뭐예요? 벼에서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쌀이죠. 그리고 밀에서는 또 밀이 열리고요. 그래서 쌀과 밀을 가지고서 인간은 밥을 해 먹기도 하고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또 콩도 식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죠. 옛날 초가집 지붕은 벼를 추수하고 남은 뭘로 만들어요? 볏짚으로 만들었죠. 지붕은요. 그리고 통나무나 대나무를 엮어서 집을 만들고 이제 넓은 잎을 가지고서 이제 지붕을 만들고 이런 거 많이 이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나 책에서 보셨죠? 또 생물 자원은 의약품의 원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버드나무와 조팝나무에서 해열 진통제 원료를 얻고 있고요. 케이블 광고 방송을 보면은 이제 동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지고 제작한 여러 가지 이제 의약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재미없어서 잘 안 보는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즉 어르신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제 즐겨 보시는 케이블 방송 보면은 의약품 선전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어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질병들, 이제 무릎 관절 관련해서 그 무릎 이제 관절 안 좋은데 이제 도움이 되는 의약품 이제 선전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콘드로이친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보면은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많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생물 자원은 에너지 생산, 산업 연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바이오 연료라는 말에서요. 이 바이오 연료는요. 옥수수나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지고서 바이오 에탄올이니 바이오 디젤이니 하는 바이오 연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심리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자연은 인간에게 휴식 장소와 여가 장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이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한 계곡에 가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잖아요. 또 숲속에서 이제 잼버리 같은 단체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제에서 보면, 이 문제 보면은 5번에 휴식 장소 등이 생물 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휴식 장소와 여가 활동에 활용되는 것도 생물 자원에 포함되고 있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이제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는 겁니다. 이제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외래 생물은 토종 생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니은 질병은 생물 다양성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디귿번의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대부분 인간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기 기억을 보면 외래 생물은 토종 생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협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외래 생물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되면은 이제 그 새로운 환경에서는 외래 생물에 대한 천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그 외래 생물이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량으로 번식하면서 토종 생물을 쫓아내겠죠. 그럼 토종 생물은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뉴트리아나 블루길, 베스 같은 경우에는 토종 생물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죠. 그래프를 보면은 영향력이 50%에 이르고 있고요.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대부분 인간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현대에선 그렇죠. 그래프에서 생물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원인으로 서식지 파괴가 있는데요. 서식지 파괴는 인간이 일으키고 있지 자연이 일으키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연 화산이나 지진 이런 걸로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겠지만 그 비율은 그렇게 화산이 맨날 이렇게 터지는 거 아니고 지진이 맨날 터져지 서식지 파괴를 해서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서식지 파괴는 그래서 인간이 대부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과 남획의 주범은 인간이죠. 동물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 사냥하지만 자기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하지 멸종 어떤 특정 초식 동물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사냥하지는 않죠. 외래 생물도 50%의 생물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외래 생물의 도래는 인간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뉴트리아나 블루길 같은 것은 식용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 뉴트리아나가 블루길이 태평양 건너서 육지 식물이 태평양을 헤엄쳐서 한국으로 오지도 않았고 민물고기인 블루길이 짠물인 태평양이라는 바다를 거쳐서 헤엄쳐서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죠. 인간이 들여온 겁니다. 식용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또 이거 말고 애완용으로 수입했다가 인간이 그 동물이나 식물에게 실증을 느껴서 아니면은 키우는데 부담을 느껴서 야상에 버리게 되면은 그 생물종이 유기된 곳에서 생태계가 교란되기도 하죠. 기후변화로 아열대 생물이 우리나라 바다로 유입되기도 하고 있잖아요. 요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청색꼬리 문어 같은 경우요. 또 상어 같은 경우도 아열대 지방에 살던 포악한 상어가 우리나라 동해안으로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는 기후변화에 의한 건데 기후변화는 따지고 보면 인간이 일으킨 거죠, 지금은. 그런데 질병이 생물종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보면은 다른 요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 그것을 이 그래프가 설명해 주고 있죠. 얼핏 봤을 때 그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럼 보기에서 맞는 설명을 한 것은 기억 하나가 되겠네요. 니은 보면은 질병은 생물 다양성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적은 영향을 주고 있고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은 대부분 인간의 활동과 관련이 깊죠. 옳은 설명을 한 것은 기억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맞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것으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린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마련한 그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도 다 같이 볼 수 있게 전체 공개로 올리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서 이 동영상이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통합과학 2에 대해 설명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오셔서 통합과학 2 처음부터 쭉 설명 이어가고 있는데 그거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링크는
제가 따로 댓글창에 남겨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8월 9일까지 그거 가입하셔서 이제 시청하시면은요, 무료로 강좌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